나는 올해 72, 노인정에서 만난 여자와 늦은 결혼을 했다가 그 여자가 결혼 후 어떻게 돌변하는지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남자다. 누가 내게 노인정에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인생이 올 줄 알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직도 고개를 흔들 것이다. 내가 노인정을 찾게 된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째 되던 봄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점심 공짜로 준다길래 갔다. 집에 혼자 있으면 TV 소리밖에 안 들리고 밥도 대충 라면이나 찬밥에 김치 정도로 때우다 보니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졌다. 동네 사회복지사가 방문 나와서 말했다. 어르신, 노인정 한번 나가보세요. 바둑도 두고 노래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혼자만 계시면 더 빨리 늙어요. 그 말에 나는 마지못해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갔다. 처음 노인정 문을 열었을 때 퀴퀴한 보일러 냄새와 양 냄새, 파스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TV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마른 할머니 둘이 구석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고 몇몇 할아버지는 바둑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르신, 처음 뵙네요. 회장이라는 분이 다가오며 물었다. 예,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그렇게 나는 노인정에 발을 들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여자를 만났다. 그녀 이름은 김말순, 나보다 5살 어린 67. 처음 봤을 때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머리는 질끈 묶어 올리고 늘 검은색 바지에 체크무늬, 남방, 운동화에 목도리 하나 둘은 그냥 동네에 흔히 보이는 할머니였다. 늘 구석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반찬통을 꺼내어 다른 할머니들과 조금씩 나눠 먹고 있었다. 말도 많지 않았다. 누가 먼저 말 걸면 웃으며 대답해 주지만 먼저 튀어나가는 법은 없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눈길을 돌리게 된 건 아주 사소한 장면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된장국이 나왔는데 내 앞에 앉았던 영감님이 뜨거운 국을 들다가 손이 떨려 그만 바닥에 엎지르고 말았다. 사람들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도 귀찮다는 듯 힐끗 보기만 했다. 그때 말순이 조용히 일어나 휴지를 가져오더니 바닥을 닦고 엎질러진 그릇을 가져가 새국을 떠다 주었다. 손 떠는 날은 그냥 누가 떠주면 되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괜히 그 장면을 떠올렸다. 저런 사람 옆에 있으면 늙어서도 너무 외롭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다. 그 후로 나는 노인정에 갈 때마다 은근슬쩍 말순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옆자리로 가고 간식 시간이 되면 슬며시 떡 한 조각을 건네기도 했다. 처음엔 나도 어색했다. 내 나이에 누군가에게 떡 한 조각 건네면서 심장이 두근거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그녀는 늘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어르신, 나중에 내가 떡 해오면 그때는 내가 더 많이 드릴게요. 그 웃음이 참 이상했다. 크게 웃지도 않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데 그 작은 미소가 사람 마음 구석까지 스며들었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단체 나들이를 가게 됐다. 근처 사찰로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나는 일부러 버스 안에서 말순이 옆자리에 앉았다. 멀미 안 하세요? 내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다. 젊었을 때 애들 데리고 시골, 도시 왔다 갔다 하느라 워낙 많이 타봐서 멀미할 시간도 없었지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짠해졌다. 점심 먹고 사찰 마당을 걷는데 돌계단이 미끄러워 보였다. 조심하세요. 내가 손을 내밀자 그녀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아주 가벼운 터치였는데 그 순간 내 팔을 탄 온기가 심장까지 쑥 올라왔고 나는 내 나이를 잠시 잊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혼자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얼굴은 늙었는데 눈동자는 이상하게 반짝였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도 다음날 노인정에 나갈 생각이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달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노인정 근처 공원 벤치에 둘이 앉아 있던 날이었다. 하늘은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 나는 괜히 지팡이를 몇 번 바닥에 찌르다가 입을 열었다. 저 말순 씨, 네 어르신. 혹시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소? 그녀가 한동안 하늘을 보다가 답했다. 무서울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더 무서울 때가 많아지긴 했지요. 나도 그래.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사람이 말이야, 밥 혼자 먹는 것보다 말 안 할 사람이 없는 게 더 힘들더라고. 그녀가 내 얼굴을 힐끗 보았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 그냥 동거라도 해볼까요? 서로 외롭지 않게. 밥이라도 같이 먹게. 그 말이 떨어지고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후회했다. 아, 너무 성급했나?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동거 말고 정식으로 결혼하죠. 예. 나 남은 인생이라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옆에서 자고 싶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사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그동안 조용하기만 했던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을 본 순간이었다. 결국 우리는 정말로 혼인신고를 했다. 자식들에게는 욕도 먹고 타박도 들었다. 아버지, 무슨 재혼이에요. 그냥 같이 지내기만 하지. 엄마, 나이 들어서까지 뭐가 좋다고 서류까지 써. 그래도 우리는 밀어붙였다. 주민센터에서 이름을 같이 적어 넣을 때 내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말순의 손은 이상하게 단단했다. 이왕 같이 사는 거 제대로 씁시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결혼 전까지 나는 그녀를 깔끔하고 살뜰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짜 돌변은 혼인신고 후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자게 된 첫날 밤부터였다. 결혼식 대신 가까운 식당에서 밥만 먹고 우리는 곧장 내가 살던 작은 아파트로 들어왔다. 짐은 서로 많지 않았다. 그녀는 이불 몇 채와 옷, 오래 쓰던 냄비들만 가져왔다. 집을 대충 정리하고 샤워를 마친 뒤 나는 늘 하던 대로 침대 한쪽에 조심스럽게 누웠다. 나는 이쪽에 잘게. 당신은 저쪽에. 그때까지도 나는 우리가 그냥 나란히 누워 코 골다가 아침을 맞을 줄 알았다. 그런데 불을 끄려는 내 손을 말순이 확 붙잡았다. 여보. 그 단어가 어색하게 방 안에 떠올랐다. 예. 우리 나이 들어서도 신혼인 거 알죠? 그녀가 낮게 웃으면서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
이날 기다렸어요. 그동안은 노인정 사람들 눈치, 자식들 눈치 다 보느라 마음대로도 못했는데 그녀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이 뜨거웠다. 오늘부터는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말은 장난 같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열기가 느껴졌다. 이불이 살짝 들리며 그녀의 몸이 내 쪽으로 붙어왔다. 나는 숨이 막혔다. 저기 우리 나이가 나이 얘기하지 말아요.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이제라도 여자로 살고 싶은 할머니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옆에 남자로 서 있는 할아버지가 있고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참아온 여자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화장실까지 가는데도 벽을 잡고 가야 했다. 그런데 주방에서는 이미 밤 냄새가 났다. 여보, 일어나요.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를 불렀다. 전에는 대충 김치에 밥만 비벼 먹고 살았다면서요. 이제는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요. 그 모습만 보면 참 살뜰한 아내였다. 그런데 밤만 되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낮에는 알뜰살뜰하게 내 약 챙겨주고 빨래 개키고 TV 보면서 잔소리를 하다가도 불만 끄면 그 잔소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 여보, 이불 좀 당겨요. 왜 이렇게 멀리 누워 있어요? 손은 거기다 두지 말고 여기 좀 잡아요. 나는 반쯤 웃으면서도 반쯤은 진짜로 무서웠다. 노인정에서 보던 그 얌전한 할머니는 어디 가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느 날은 그녀가 장을 한가득 보고 와서는 고기를 잔뜩 구워줬다. 요즘 이렇게 많이 먹이면 살찌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투덜거리자 그녀가 픽 웃었다. 살찌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뭘 또 밤에 오래 버티라고.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당신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숨길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이미 부부인데. 다만 그녀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난 또다시 할머니로만 살 것 같아서 그래요. 김말순, 아줌마, 애들 할머니, 노인정 회원 말고 누군가의 여자로 불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사실이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남자로 보이고 싶었고 그녀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었던 거다. 다만 나는 겁이 많았고 그녀는 용기가 많았을 뿐. 그 후로도 그녀의 돌변은 계속됐다. 나를 향한 애정 표현은 밤뿐 아니라 낮에도 이어졌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 말고 내 팔짱을 끼고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으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보를 과하게 크게 부르기도 했다. 나는 창피해서 사람들 본다며 떼어내려 했지만 속으로는 솔직히 좋았다. 다만 그 좋음이 너무 커져서 몸이 못 견디지 않을까 두려웠다. 심장수술 후유증 때문인지 가끔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그런 날에는 밤이 더 두려웠다.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면 안 될까?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불을 팍 잡아당겼다.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손만 잡고 자요. 그러면서도
그 손은 내 손가락 사이를 꼭 끼고 풀어주질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졌다. 동네 보건소에서 부부 건강 강좌라는 걸 듣고 온 날이었다. 나는 귀찮다고 안 갔는데 말순 혼자 다녀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여보, 거기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또 뭐래? 나이 들어서도 부부관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얘기하더라니까. 심장에 물이 갈 정도만 아니면 해도 된대. 그 정도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 한번 의사한테 같이 물어보자. 그 말에 나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다음 주 우리는 병원에 같이 갔다. 의사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두 분이 아주 사이가 좋으신가 보네요. 우리는 눈을 마주치고 머쓱하게 웃었다. 말순이 먼저 물었다. 선생님, 우리 나이에도 그런 거 해도 되나요? 의사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노년기 부부관계 말씀이시죠?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심장 수술 경력이 있으시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리한 건 피하셔야 합니다. 숨이 찬다 싶으면 바로 멈추시고 주 12회 정도 너무 격하게만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 12회 옆에서 듣던 나는 속으로만 저 숫자조차 과한데라고 생각했다. 집에 오는 길 그녀가 말했다. 들었죠? 선생님이 허락까지 해줬어요. 그래도 적당히 그래서 나도 마음이 좀 놓였어요. 여보, 내가 욕심부린 줄 알았는데 의사가 괜찮다니까 이제 당신도 변명 못해요. 그날 밤 우리는 진짜로 주 12회를 어떻게 나눌지 달력을 펴놓고 이야기까지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진지했다. 토 정도면 되겠네요. 나머지 날은 손잡고 자기. 그녀가 말했다. 수요일은 상황 봐서. 당신 심장이 아주 말짱하면 보너스. 나는 한참을 웃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렇게라도 규칙을 정해야 내가 덜 무섭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녀의 돌변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결혼 전에는 뭐든 내 의견을 먼저 물어보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살림, 돈, 자식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관여하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 통장은 내 통장이고 내 통장은 아직 내 통장이에요. 그건 뭐야, 사기 아니야? 농담이고. 대신 큰돈 나가는 건 이제 내 허락 받고 써요. 당신은 사람 너무 쉽게 믿어서 안 돼. 실제로 나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었다.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보증 한 번 잘못 썼다가 퇴직금 절반을 날렸으니 그녀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직접 내 통장을 챙기고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보험도 하나하나 확인했다. 당신 이 보험은 필요도 없어요. 해지해요. 대신 약값 나오는 걸로 다시 가입하고. 나는 머리끝이 쭈뼛할 정도로 놀랐다. 이 사람이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나? 노인정에서는 늘 남이 해오는 반찬 나눠주고 누가 뭐라 하면 조용히 듣기만 하던 사람이 우리 집에서는 내 인생을 통째로 구조조정하고 있었다. 밤에는 내 몸을, 낮에는 내 통장을 쥐고 흔드는 셈이었다. 처음엔 숨이 막혔다. 이건 아닌데 내가 너무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편했다. 월세 걱정, 공과금 걱정, 보험료 걱정. 예전엔 나 혼자 씨름하던 것들을
이제는 그녀가 앞장서서 막아주고 있었다. 그 돈으로 우리는 가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다. 값싼 백반집 말고 고깃집에도 가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결국 폭발했다. 그날은 노인정에 같이 나갔던 날이었다. 예전에는 각자 알아서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같이 움직였다. 그런데 그날 노인정에서 누가 내게 물었다. 형님, 요즘은 왜 그렇게 조용해졌어? 예전엔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러더니. 내가 대답하려는데 말순이 먼저 끼어들었다. 우리 영감은요, 이제 무릎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아서 그런 거 못해요. 제가 관리해요. 그 말이 괜히 자존심을 건드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말이 없었다. 그녀가 물었다. 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반병신인 것처럼 얘기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걱정돼서 그랬지. 난 아직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내 손으로 돌도 잡을 수 있어. 당신이 뭘 그렇게 다 정해버리냐? 그 말에 그녀 얼굴이 굳었다. 아직도 당신은 당신만 사는 줄 알아? 무슨 말이야? 당신 심장이 멈추면 당신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같이 죽는 거야. 나는 또다시 혼자 남는 거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그게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입을 다물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나도 좀 알고 싶었지. 내가 겨우 짜낸 말이었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몰라도 됐어.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숨만 쉬어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돈도, 밥도, 약도, 밤도. 마지막 단어를 말할 때 그녀는 일부러 피식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서럽고도 단단한 마음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찾아와 잡았다. 여보, 응? 내가 결혼하고 돌변한 것 같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대신 말했다. 맞아요. 나도 알아요. 근데 돌변한 게 아니고 원래 나였는데 이제서야 나온 거예요. 원래 너? 응. 젊었을 땐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애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짓도 못하고 살았어요. 남편은 밖에서만 남자였지 집에 와서는 늘 피곤하다고 누워만 있었고 나는 평생 누구의 여자였던 적이 없던 것 같아. 그냥 며느리, 엄마, 아줌마였지. 그녀가 내 손등을 문질렀다. 근데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나한테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안 남았다는 거.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녀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남자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자로 만들려 하는지.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라도 당신 붙잡고 하루라도 더 여자로 살고 싶어서 그게 당신에겐 돌변으로 보였겠지.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뒤늦게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뭐가? 당신이 그런 마음인지 생각도 안 하고 나만 힘들다고 투덜대서. 당신만 힘든 거 맞는데 뭘. 그녀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촉촉한 기운이 느껴졌다. 여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아직도 밤이 무섭긴 해. 심장이 터질까 봐도 그렇고
당신을 다 감당 못할까 봐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당신이 돌변해서 다가오는 이 밤이 사실은 고맙기도 해. 아내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왜? 나도 누군가의 남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그 말에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의사가 허용한 선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이불은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손가락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서로를 의식하며 움직였다. 나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면서도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싶었고 그녀는 내 어깨에 더 깊이 몸을 기대왔다. 언젠가 노인정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야, 그 할머니는 결혼하고 완전 돌변했다더라. 집안 살림이든 돈이든 영감이든 꽉 쥐고 산다더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그녀는 결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조금 다르다.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결혼 후 돌변한 할머니의 진짜 모습은 늦게야 겨우 자기 욕심을 말할 수 있게 된 여자, 그리고 늦게야 겨우 그 욕심을 버겁지만 받아들이고 있는 남자다. 나는 아직도 밤이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기대도 함께 있다. 불이 꺼지고 옆에서 이불이 살짝 움직이며 그녀가 속삭일 때, 여보,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잘까? 아니면 우리 달력에 체크할까? 나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대답한다. 오늘은 당신이 정해. 어차피 나는 당신한테 돌변한 이 할머니랑 사는 남자니까.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운명이라는 걸 요즘에서야 조금씩 인정하게 된다.